네, 대한민국의 저희 이제 삼가족 주제는 이름인데요. 저희 아까 시작할 때 이제 분위기를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름의 중요성이 또 꼭 외국에서는 자기 이름 거의 얘기 안 하고 지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나라에 따라서 좀 다른 문화가 있어서 이 이름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국 사람들끼리 해도 되게 재미있지만 저희 이 한국 사람들의 이름의 체계가 어떻고 또 국제적인 행사 모임에서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본인들은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는 실수들이 가끔씩 있기도 하고 또한 '왜 저 한국 사람은 저렇게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하는 여러 가지 질문을 받은 적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이름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문화 간 의사소통이라고 하면 일단 먼저 문화라는 단어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문화라고 하면 다양한 단어가 생각나시죠? 문화란 무엇인가 혹은 뭐 각 문화마다 정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 사실 문화라는 것이 너무나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한국 요즘에 한국에선 다문화 가정이나 다문화에 대한 단어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하지만 다문화라는 건 여러 문화들이 함께 많이 있다라는 하나의 이런 묶여 있는 한 가정에 여러 가지 문화가 있다라는 다문화인데 또 이문화라는 단어도 있죠, 이문화. 그래서 서적 같은 거 찾아보실 때 다문화에 대한 서적도 있고 이문화에 대한 서적도 있고 그리고 또 이문화라는 게 이게 다를 이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또 이게 다르다라는 게 같지 않다 혹은 나와는 다른 또 다른 문화다 혹은 또 복합 문화라고 하면 다문화하고도 어떻게 보면 같은데 이게 겹쳐지면서 생기는 복합적으로 생기는 또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의 이런 저희들의 대회를 계기로 여러분께서 이제 에스페란토로 제가 인제 옆에다가 표기를 했는데요. 영어에도 뭐 트란스쿨투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사용하는 이런 용어들이 많이들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영어 미국에서도 이런 전문적인 공부를 하시는 분들조차도 플루르 쿨투라나 아니면 말씀 쿨투라나에 대한 이런 애매모호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심층 깊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의사소통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을 해 보고 싶은데요. 의사소통이라는 게 저희가 꼭 제일 기본적으로 말의 의사소통을 생각하고 또 더 다른 거로는 인제 저희가 뭐 수화도 있죠. 수화로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또 기호로서 예를 들어서 그런 모스보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소리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또 표정으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목소리 톤으로도 나의 의견이 어떤지 그다음에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런 꼭 단어로는 다 표현되지 않는 좋은 단어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표정이나 혹은 목소리 톤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상대방이 느끼는 내용도 다를 수 있고 감정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어 여러분께서도 인제 우리가 외국 사람들과 혹은 또 꼭 외국이 아니어도 가정에서도 "왜 엄마는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해? 너는 표정이 왜 그러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좀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게 나와 저 사람의 의사소통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족 안에서도 이런 조심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쵸? 말뿐만이 아니라 말투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의사소통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어떠한 의도로 했는지 내가 한 의도와 상대방이 듣는 의도가 같은지 느낌이 같은지에 대한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라고 하면
이제 뭐 나라마다의 문화가 있고 의식주 문화도 다르고 그다음에 직업 문화도 또 다르고요. 세대도 다르고. 제가 봤던 이제 어떤 비디오 영상에서는 그 서로 각 나라가 다른 사람들끼리에서 오는 의사소통의 문제보다 세대 간의 문화가 다른 것에서 오는 문제가 더 스트레스가 크고 어렵게 느낀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세대 간의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제일 제가 재밌게 느끼고 있는 건 그 라떼는 말이야 에스페란토 버전 락토 에스타스 체발로 그게 굉장히 저는 되게 재밌게 느끼고 있는데요. 그런 세대 문화에도 우리가 왜 상대방이 그렇게 하는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기에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 또한 문화와 또 의사소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름이라는 것도 얘기를 할 때 저희 한국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한국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름이라는 것을 대하기 때문에 다른 혹시 뭐 비한국인들과 혹은 비한국적 문화에 있는 분들과 얘기를 할 때에도 우리는 이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알았으면 하는 그런 내용의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서로 다른 나라 사람이 제일 먼저 만나면 하는 게 뭘까요? 물론 꼭 뭐 서로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어도 누군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동성명. 그렇죠. 인사. 일단 안녕하세요. 살루톤, 올라, konnichiwa 여러 가지 각 나라의 언어로 인사를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동성명을 하죠. 자기소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나는 뭐 어떻고 저쩌고 저쩌고. 그러면 자기소개란 무엇일까요? 저 최근에 이제 굉장히 감명 깊은 이야기를 제가 에르미토와 함께 2시간 넘게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느꼈던 게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추후의 얘기고요. 자기소개를 할 때 누군가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소개를 한다는 건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죠. 이름이 제일 대표적이겠고요. 사실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름을 대답 안 하는 사람들도 에스페란토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한국사에서는 그런 일이 없죠. 근데 그리고 국적을 물었을 때도 국적 대답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는 지구인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자기소개를 할 땐 이름 그다음에 제일 또 이름 다음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직업 이야기. 이름이 뭐예요? 어디에 살아요? 직업이 뭐예요? 근데 이제 또 이런 자기소개를 할 때에도 문화마다 달라요. 나는 저 사람이 궁금하고 관심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 건데 문화에 따라서는 그렇게 질문을 계속 이제 우리나라에 약간 조금 뉘앙스를 좀 바꿔 말하면 호구조사한다고 하죠. 직업이 뭐고 몇 살이고 어디에 살고 뭘 좋아하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한국에도 지내고 일본에도 지내고 요즘에는 유럽에서 지내면서도 이런 상대방에 대해서 묻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화가 많이 다른 걸 느껴요. 저희는 물어가면서 묻는 게 호감을 표시하는 거면 누군가는 문화에 따라서 취집어받는 듯한 느낌으로 받기도 하고 나의 개인적인 정보를 너무 알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취미를 물어볼 때도 그렇죠. 나와 당신의 취미가 같아서 또 우리 같이 한 배를 타고 낚시를 좋아해. 나 잘 아는 낚싯터 있는데 한번 낚시 가자. 난 등산을 좋아해. 이러면 등산하러 가고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를 할 때 안녕하세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건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근데 한국에서는 또 나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호칭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여기 에스페란티스트 분들이 제일 계시는데 에스페란토에서는 이제 뭐 카레스노모 별명으로 부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좀 덜해지는 것들이 있죠. 이건 언어에서 오는 문화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제가 정유로이면
유로 씨라고 할지 유로 님이라고 할지 또 나이가 어린데 유로 야라고 할지에 대한 이런 것은 한국어를 아는 사람만 이런 문화를 이해하고 또 외국인들이 혹여 한국에서 생활을 할 때에도 이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많이들 모르고 지내요. 혹은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도 필리핀에서 인제 생활을 해서 아이를 필리핀에서 낳아서 오랫동안 아이가 인제 한국어를 필리핀 거기 한국 분들끼리 인제 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유치원에서 서로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아이들이. 그러면 4 살하고 5 살이면 형, 뭐 누나, 오빠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만약에 뭐 진호다 그러면 진호야 이렇게 부른 거죠. 1살 위의 형을 4 살짜리가 5 살짜리한테 진호야라고 불렀다고 해서 진호라는 그 친구가 "야 너 나한테 형이라고 해야지." 이렇게 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게 우리나라의 문화 중에서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게 일본의 단죄라는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학술적으로 찾아보지를 않아서 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것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도 여러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혹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가? 아무렇게나 불려. "너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일단은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하지만 외국에서는 제가 알기로 인제 중국 같은 경우도 거의 다 별명을 불러서 별명으로 불려지는 이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무렇게나 불려도 "네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약간 인제 뭐 짱이라든가 뭐 이런 걸 이렇게 애칭에 별명을 붙여서 이름을 이렇게 본명보다도 더 애칭으로 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도 별명을 친구들끼리는 부르지만 이름 인제 친구가 아닌 좀 약간 뭐 직업적이거나 아니면 다른 이런 가족적이거나 친구 이런 사이가 아닌 쪼끔 거리가 있는 사람들과도 얘기할 때 "별명으로 불러 주세요." 하는 일은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성과 이런 이름을 소개할 때는 성과 이름을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의 많은 한국인들은 이제 성이 한 글자고요. 그다음에 이름은 거의 두 글자죠. 근데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서 인제 제가 외국 친구들과도 얘기를 할 때에도 넷플릭스나 이런 영화를 보고 나면 영화관에서도 영화를 보고 나면 이런 엔딩 막 올라가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만들었고 뭐 감독 이름이 뭐고 그러면 빽빽하게 이런 근데 한글을 모르니까 세 글자로 되어 있는 이 모양들이 쭈루룩 빽빽하게 올라가는 걸 보고서 "저게 다 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름이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듣는 질문이 "저게 이름이야? 근데 이름이 어떻게 다 똑같은 이 롱게죠. 길이가 다 똑같을 수가 있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그 질문 받았을 때 굉장히 신선했었습니다. 이름이 길이가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세자가 많고 네자인 분들도 가끔 있는데 세자, 네자 그러면 이제 네자인 분들이 쪼끔 특이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사실은 특이한 건 아니지만 대다수가 세 글자이기 때문에 이름이. 근데 외국에서는 이름이 세 글자로 이렇게 딱 인제 에스페란토라면 트리실라보죠. 트리실라보 이거 다 세 음절로 되는 게 일단은 너무나 신기하다고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또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이번에 찾아보다 보니 우리나라의 성이 혹시 세자로 되어 있는 성이 있을까 한번 찾아봤는데요. 현행 법상 성은 두 글자까지밖에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두 글자 성 중에는 독고 영재의 독고라든가 선우라는 성도 있죠. 제갈을 성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두 글자 성까지는 되고 세 글자 성은 안 되는 걸로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세 글자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인제 왜 그러한지 꼭 한국 지금은 현재 저희가 대한민국이지만 뭐 조선도 있었고 백제도 있었고 고구려도 있었고 그때는 이름이 뭐 6 자 뭐 5 자 이름이 굉장히 길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찾아보다 보면 언제부터 한국 사람들이 세 글자 이름을 쓰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뭐 외자에서 세 글자까지 가능하다고 지금 제가 여기 표기를 했는데요.
또 현행법상 5글자까지만 이게 또 한국 사람들이 이름을 쓸 수가 있대요. 그래서 성 2글자, 이름은 3글자. 그래서 이름 지을 때 인제 외국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 분들은 2 성까지 해서 3글자 혹은 성이 1글자에 이름이 3글자거나 성이 2글자인 경우에는 4글자까지 가능하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인제 이름이 외자일 때도 특이하다 뭐 인제 집중을 받죠. 외자이거나 혹은 뭐 4 글자이거나.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일단은 3글자라는 거 그게 외국 분들에겐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진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혹은 외국에서 나의 이름을 소개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소개를 하시나요? 인제 나의 이름은 저는 정유로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정유로이기 때문에 정유로라고 소개를 합니다. 저는 유로정이라는 게 제 이름이라는 생각을 전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낯설고요. 그래서 저는 정유로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외국이라고 하면 인제 이 외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인데요. 한국 밖에 나갔을 때 모든 게 인제 다 외국이죠. 근데 외국에 나갔을 때 예를 들어서 그 나라 내가 가 있는 그 외국의 나라의 문화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중국에 갔을 때 혹은 일본에 갔을 때 성 이름 순으로 아마 소개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들도 성 이름으로 소개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인제 서양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성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한국 이름을 알파벳으로 표기를 할 경우에 인제 저희가 외국에서는 한글로 이름을 못 쓰니까 인제 알파벳으로 표기를 할 때는 의례적으로 인제 저 같은 경우는 여권 이름을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공식적인 이름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알파벳 이름을 쓸 때에는 항상 여권 이름을 쓰는데요. 근데 문제가 많죠, 여러분.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김성을 쓰시는 분들 킴으로 쓰시는 분도 있고 뭐 김으로 쓰시는 분도 있고 이 쓰시는 분들도 LEE 해서 리라고 쓰고 혹은 YI 써서 이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정 같은 경우도 JUNG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 CHONG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저희 인제 시작하기 전에 발음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있었는데요. 지금 한국의 여권 같은 경우는 이런 알파벳 표기법에 따라서 이게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이 듣는 발음은 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왜 한국 사람들은 LEE라고 쓰고 이라고 발음을 하는지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고 저 같은 경우는 JUNG를 쓰는데 인제 스페인에 있다 보니까 스페인 사람들은 콩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혹은 인제 유명한 융이라는 네 학자 이름도 있기 때문에 융이라고 읽기도 하고요. 저는 JUNG를 썼지만 사람들은 발음을 다르게 발음을 하기 때문에 제가 못 알아들어요. 저를 불러도 제가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 이름을 알파벳으로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이런 인제 문제점이라고 할까 불편한 점들이 있죠. 그래서 인제 그러면 유학생들의 경우는 외국에서 유학을 할 때 그 나라의 이런 별명을 혹은 예를 들어서 나의 영어 이름은 뭐 써니야. 뭐 나의 영어 이름은 엘리사야. 뭐 이런 식으로 영어 이름을 짓는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제 상대방이 이름을 잘 발음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다른 나라에서 인제 이름을 표기할 때 그럼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표기를 하느냐에 대해서 인제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유럽 나라에서도 예를 들어서 헝가리 같은 경우는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을 뒤에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나라 인제 특히나 인제 서양 쪽에서도 유럽에서는 어 이름을 먼저 쓰고 성을 나중에 쓰죠. 그러다 보니 근데 인제 또 외국이라고 해서 서양만 외국이냐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저희 대회 한국팀의 주제는 이름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이란 프로그램에 이란의 이름에 대한 얘기도 프렐레고 강연이 있습니다. 저도 그거 꼭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알파벳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성을 먼저 쓰는지 이름을 먼저 쓰는지 저는 모르고 또 이름이라고 하면 나라별로 이런 중간 이름이 있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또 이렇게 제 이제 영문 이름을 정유로 혹은 유로정 이렇게 쓰면 보통 사람들이 제가 정유로로 쓰면 정을 저의 이름으로 기억을 하죠. 그래서 저한테 정이라고 부르면 제가 모르거나, 혹은 만약에 킴이다 그러면 킴이 굉장히 많거나, 그런 게 뭐 너무나 흔하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인제 이 학술 대회 내용은 나중에 에스페란토로 번역이 돼서 다른 나라에도 알려질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을 뒤에 쓴다. 그리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 나라의 인제 성이 무엇이냐, 이름이 무엇인가를 저 같은 경우는 성을 먼저 꼭 써야 되나요? 아니면 제가 원하는 대로 성을 뒤에다 써도 되나요? 이런 식으로 그 나라의 규칙을 좀 물어보고 쓰는 편인데요. 근데 인제 우리나라의 외국 연예인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한국에서 외국 연예인들 이름을, 지금 활동하고 있는 외국 연예인들 이름을 알고 있는 게 지금 없는데, 보통 외국 연예인들이 한국에서 생활을 할 때에도 요즘 최근의 추세로 인제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한국 이름을 짓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인제 뭐 연예인분들 중에 누가 있을까요? 제가 외국인을 아는 분들이 별로 없지만 그 성을 먼저 하거나 이름을 뒤로 하는 거를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선 성이 먼전데 이름을 부르고, 항상 이름을 부르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때 성까지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외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우리나라의 순서인 성과 이름대로 안 하고 성으로 하는지, 그런 것들도 좀 어 뭐라고 할까요?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가 외국을 갔을 때 그럼 '아, 한국은 성 이름을 쓰니까 나는 정유로라고 쓸 거야.'라고 그게 받아들여지는 것인가? 또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인제 그 나라마다 그런 걸 꼭 우리가 외국에 나가거나 아니면 또 외국인들이 한국에 있을 때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공공기관에서 양식을 작성할 때에도 이렇게 서양 같은 경우는 이름성으로 쓰는 경우가 보통인데, 공공기관이 양식 작성할 때는 성 이름 순으로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학술적으로 이름을 쓸 때 만약에 논문이라든가, 그때 성을 앞에다 쓰고 콤마를 찍고 이름을 뒤에다가 쓴다거나.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일 문대로 신현규 씨가 조금 더 인제 알고 있는 지식 내용을 좀 추가적으로 발표를 10분 정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내일 저희 프로그램 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성인 것을 표기하기 위해서 대문자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이거를 알게 된 지 굉장히 얼마 되지 않았기 몇 년 되지 않아서, 이걸 알고 나서부터는 항상 성은 어디에서도 이렇게 표기를 쓸 때, 줌에 들어갈 때에도 그렇고 어딘가 이름을 적을 때도 항상 성을 대문자로 인제 표기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게 내 성이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다면, 제가 유로정이라고 적어도 정이 성이라는 게 좀 표현이 되지 않을까 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글쎄요. 저는 인제 또 뒤에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이름이 어느 게 성이고 어느 게 이름인지 저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인제 쓰다 보니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본인들의 이름을 알파벳으로 쓸 때에 성을 대문자로 쓰이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 나라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이름 문화를 모를 때에도 성이 대문자로 써 있는 걸 보면 '아, 이 나라에서는 성을 앞에다 쓰는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정보로서 또 제가 배울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이름은 저희 부모님의 이름인데요. 저희 아버지는 정상균이시고 어머니는 양진형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표기한 거에 두 가지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일단 인제 저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알파벳이 써 있는 걸 보면 한글로 바로 적을 수가 있어요. 많이들 이렇게 어려워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우리의 방식이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상균 사이에는 이런
막대기, 작은 막대기, 스트레코가 없고요. 진형 같은 경우는 작은 막대기, 스트레코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제 발음, 오늘 처음에도 우리가 발음 얘기를 했었지만 발음 때문이에요. 지금 참가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이름 이제 제가 여러 분, 몇 분 보고 있는데요. 이름 중에서도 이렇게 쓰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름을 읽어보면 정상균이면 상균 같은 경우는 아마 그래도 상균으로 읽힐 거예요. 근데 진형 같은 경우는 이름을 듣는 대로 쓰게 되면은 진형이 아니라 진형으로 들려요. 저희의 한국어 발음 자체가 니은하고 희은이 만나면서 진형이 아니라 진형, 그리고 발음을 진형으로 하기 때문에 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저는 양진영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듣는 건 진형이 아니라 진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은 막대기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구분을 끊어서 읽으라고 진형 이렇게. 그러면 또 외국 분들은 이게 진이 중간 이름인 걸로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 한국에서는 이름을 성을 이렇게 한자를 쓰고 그다음에 이런 중간 막대기가 있다면 이거는 이제 이름을 발음 때문에 구분해서 발음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기할 때만 참 아이러니하죠. 표기할 때는 이렇게 하고 또 발음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음 얘기를 하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발음과 우리의 니은의 발음이 N과 100% 똑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옷 발음이 영어의 S 발음과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얘기할 때도 알파벳으로 내 이름을 써주지만 상대방이 발음을 당연히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그래서 아무리 내가 한국 발음으로 진형 이렇게 해도 그게 좀 다른 게 이제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진형이라고 안 하고 진영으로 써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가끔 예를 들어서 뭐 순이다. 이름이 순이. 그러면 순 스트레코 짝대기 이 이렇게 써야 되는데 발음은 어차피 순이 해서 순이로 쓰시는 분들도 요즘은 가끔 이름에 경향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성인 것을 표기하기 위해서 이제 대문자로 쓰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저희 이제 이키코 진행을 하고 있는 팀 이름 하나를 정했는데요. 스페인에 네. 잠깐만 뭐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말씀하세요. 표기하기 이해 대문자로인데 위해를 지금 이해로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 네, 제 오타입니다. 표기하기 위해. 성인 것을 이제 도대체 위해. 이게 뭔 말일까 싶어가지고. 제 오타입니다. 이번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름을 하나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이 이름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쵸? 그리고 이제 스페인에서는 이름이 앞이니까 이 앞에 있는 단어가 이름이죠. 근데, 스페인의 알파벳이 다 영어 발음이랑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릅니다. 성을 앞으로 했을 경우는 이제 이렇게 순서가 되죠. 그럼 여기 지금 보이시는 대로 중간에 막대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이름을 읽으면 비센테 만사노 아란도인데 만사노 아론도의 중간에 스트레코가 있죠. 근데 여기까지 만사노 아론도까지가 성입니다. 그리고 비센테가 이름이고. 그러면 한국식으로 또 생각을 하면 우리는 성이 있을 때 성이 있고 이름 이 두 자를 이렇게 하죠. 또 뭐 중간 이름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사람들마다 표기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선 이렇게 쓴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번 주제로 잡은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성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문자로 쓰는 것이 어떻냐 하는 저의 이제 의견 제시입니다. 에스페란토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무슨 학술적인 서적이나 이런 걸 볼 때에도 여러분 많이 보실 거예요. 만일에 뭐 독일이나 아니면 혹은 뭐 영국의 학자 혹은 뭐 프랑스어의 어떤 지성인 들 이름을 볼 때는 다 이런 그 나라의 알파벳으로 표기가 책으로 인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볼 때 많이들 이 사람 이름은 어떻게 읽는 거지?
그런 생각이 많이들 드실 겁니다. 하지만 한국 분들이 책을 쓰실 때 한글 이름을 먼저 쓰고 이렇게 영문으로 쓰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삼아서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게 저희 프로포노라고 한다면 항상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내 이름을 어딘 세계 학술지에 쓸 때에도 한글을 표기할 수 있게끔 물론 이제 다 받아들여질 수는 없겠지만 한글을 쓰고 그다음에 알파벳 이름을 쓰는 것이 어떨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에스페란토 안에서도 잡지나 여러분 많이 받으실 텐데요. 에스페란토 안에서도 각자 나라의 사람들의 이런 알파벳 이름을 쓰게 되는데 그때의 그런 발음이 제일 가까운 발음을 그 나라의 문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경우는 에스페란토로 제 정유로라는 이름이 어느 발음이 제일 가까운가 그래서 종유로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생활을 할 때에도 한글로 이름을 쓸 때 뭐 영어 발음을 완벽하게 다 한글로 구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글로 이제 쓰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너무나 당연스럽게 우리 여권 이름대로 쓸 수도 있겠지만 에스페란토 발음을 같이 병기하는 것에 대해서 의식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과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성스러운 이름이라는 게 가장 선물이죠. 성스러운 선물이고 또 이름에 담긴 뜻이 다 우리는 한자에서 이름이 오기 때문에 이름이 이제 뜻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부유할 유자에 화루로자입니다. 그래서 부유하고 여유롭고 그런 것들이 이제 따뜻하게 다 담긴 그런 뜻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이런 한자 지금 최근에는 이렇게 한자로 이름을 짓고 요즘 최근엔 또 한글로 한국어의 한글로서만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짓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역사적 신분이나 뭐 정체성을 나타내는 어떤 직업을 가졌던 누구더라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름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또 족보 얘기를 잠깐 간단하게 하고 싶은데요. 사실 요즘에는 족보가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이야기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자라면서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들었기 때문에 족보에 남는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또 호적을 판다. 뭐 이런 말들도 많이 있죠. 호적을 판다라는 얘기도 하고 하는데 여전은 족보에 기록이 되지 않는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리고 뭐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은 이따가 이제 함께 얘기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은 또 결혼 후에도 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우리에겐 당연한데도 외국에서는 그러냐고 또 그러면서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결혼 후에도 성이 바뀌지 않는 것. 그다음에 계명. 지금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계명을 많이 할 수 있는데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저도 계명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름이 은경이었는데 지금은 유로로 계명을 했고요. 성을 계명하는 것도 요즘에는 이제 가족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 성을 계명하는 것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혼인신고할 때 누구의 성을 따를지를 정하는 게 요즘 이렇게 체크하는 란이 있는데요. 이 또한 내 자식이 어느 성에 어느 집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뭐 요즘은 아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무남 동료 뭐 3대 손에 아들을 제가 낳았는데 제 성을 따른다 이러면 이제 한국 문화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네,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인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뭐 봉건주의나 뭐 일본에는 막부 그래서 그 성을 맨 처음에 성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 그 지역의 막부라던가 이런 이름을 받고 뭐 예를 들어서 야마구치다 그럼 산 입구에 사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받는다거나 또 서양에서도 성주가 이름을 정해준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성으로 그런 걸 사고 파는 일이 있었죠, 예전에.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또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준비가 마지막으로 끝났는데요. 내용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또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